맵고 짜고 자극적인 식생활로 한국인들의 장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대장암 발병률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당신의 장 또한 소리 없이 망가지고 있다.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손쓸 새도 없는 경우가 다반사. 늦기 전에 되돌려야 한다. 장 건강 다스리는 비결 지금 공개됩니다.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치는 닥터 찌바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쌤 뭐예요? 현재 제가 오랜만에 나와서 혼자 주먹을 빙큰 주셨어요. 몇 번을 했는데 찌바고 이러니까. 자 이혁재 박사님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재민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리재민이 왔어요. 분위기 좋게 출발은 했지만 오늘 좀 심각한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2위입니다. 세계 2위요?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게 이 대장암인데 참 이 장 건강이 지금 비상입니다. 아니 왠지 이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왠지 기분 탓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좀 장 트러블 메이커거든요. 장이 제 기분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좀 바뀌어요. 그래서 가끔 배에 좀 신호가 오면 좀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아, 그래요? 특히 녹화 때. 저도 비슷하거든요. 아, 저 그래요? 저번 주에 장염 걸렸었잖아요. 맞아요. 네. 되게 아파 보였어요. 저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유독 제가 좀 장에 탈이 많이 나고요. 아하. 좀 음식을 좀 잘못 먹은 날에는 속이 더부룩하거나 아니면 가끔 뭐 컨디션 안 좋을 땐 뾰루지가 코 주변에 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뭐 소화가 안 된다, 그리고 장이 좀 묵직하다는 제 주변에도 꽤 많습니다. 자, 이게 모두 장 문제인데 오늘의 의뢰인도 지금 장 때문에 위기를 맞았다고 하는데 예,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네. 장 건강에 위기가 닥쳤다는 오늘의 의뢰인. 한 걸음 한 걸음이 불안하고 20분 이상은 걸을 수가 없어 운동 한 번 하기도 쉽지 않다는 그녀.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4세 유호선입니다. 네, 상담소를 찾게 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장이 조금 안 좋아서 그래서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장 관리에 조언이 필요하다는 유호선 씨. 장 건강이 안 좋다고 어디가 안 좋아요? 제가 작년에 대장암 상기 진단 받고요. 그리고 이제 대장을 25cm 절단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장 관리를 좀 도움받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정기 검진에서 발견된 대장암 3기. 저기 그 동그라미 친 부분이 종양인데요. 네. 수술 이후 몸을 추스르기도 전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절제 수술을 받고 나서 그리고 이제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임파선의 하나가 전이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이가 안 됐으면 그냥 수술로 끝이 났을 텐데 전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거의 6개월에 걸쳐서 12번 그래서 항암 치료 끝나고 지금 이제 3개월이 다 돼서 지금 이제 진행 상태를 또 지켜보고 있어요. 건강 체질이라 자부하며 살았던 지난날. 53세 찾아온 인생의 위기는 그녀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아무래도 일상생활 하면서 이제 몸이 힘든 거랑 그다음에 먹는 게 가장 힘들죠. 그리고 원래는 먹는 게 낙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먹는 거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먹는 거를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먹고 했었는데
대장암 판정을 받고 그 대장암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는데 대장암에 안 좋은 것들 비만 그리고 이제 운동 결핍 그리고 과일 채소 안 먹고 그리고 인스턴트 빵 밀가루 뭐 이런 거 먹고 그리고 고기 많이 먹고 뭐 이런 사람들이 대장암에 많이 걸리고 대장암에 안 좋다 했는데 제가 그걸 다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장 건강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 중이라는 그녀. 아무래도 변화가 가장 큰 건 자극적인 입맛에서 벗어난 식단. 맵고 짠 배달 음식에 의존했던 과거와는 달리 간이 세지 않은 음식으로 입맛을 바꾸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 식단이 입에 안 맞아서 많이 힘들다고 맞아. 하시더라고요. 원래 먹던 식습관이 있었을 거니까 네, 그렇죠. 한 번에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원래는 반찬을 끝까지 골고루 다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좀 잘 안 넘어갈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만 먹으려고요. 하지만 익숙해지는 게 쉽지만은 않다. 수술 이후 변한 건 식단뿐만이 아니다. 외출 전 화장실을 꼭 들렸다 나가는 습관도 생겼다. 제가 대장을 25cm를 절단을 했기 때문에 대장 길이가 이제 짧아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번 밖에서 밥을 먹고 그냥 화장실을 가지 않고 바로 집으로 오다가 이제 오는 길에 이제 막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뭐 중간에 빠질 데도 없고 그래서 진짜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옮길 때는 화장실을 먼저 갔다가 거기에서 조금 이제 괜찮다라는 이제 안도감이 생기면 그때 또 장소를 옮기고 이제 그런 이제 습관이 생기게 됐어요. 대장암 3기에 전이까지 됐던 그녀. 전조 증상은 없었을까? 전혀 그런 증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는 그 암 쪽으로 환자가 가족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생각도 못 했었고, 그리고 제가 원래 건강 체질이었기 때문에 암에 걸릴 거라고는, 특히 대장암에 걸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 나 자신이 이렇게 관리를 못했을까, 나 자신한테 조금 원망스러운 마음이 좀 있었어요. 아니 의뢰인 우리 유호선 씨죠. 네. 그 모습을 보고 얼굴빛을 보면 어디 아프신 분이 아닌데 그렇죠? 표식이 너무 좋으신데. 자, 그런데 대장암 3기까지 진행이 되도록 몰랐다. 그건 무슨 뜻인가요? 그만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렵죠. 예. 증상이 없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대장암의 별명이 침묵의 살인자예요. 아, 그러니까 초기에는 실제로 본인이 감지할 만한 증상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대장암은 정말 조기 발견해서 초기에 빨리 치료하는 게 좋은데요. 일기에 발견하게 되면은요, 네네. 완치율이 90%가 넘어요. 어이구. 그리고 5년 생존율도 75%가 넘기 때문에 예, 예. 방송 보시는 분들 만약에 요즘에 대장 검사 안 하신 분들이라면 네네네. 빨리 좀 하시고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시경이요? 그렇죠.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예. 아니 아까 우리나라가 대장암 지금 2위, 세계 2위라고 네네, 하셨는데 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병률이 높아진 거예요? 우리나라 발병률이 높아진 원인들은 크게 네.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네. 되는데요. 오. 첫 번째는 식단이고요. 식단. 네. 아까 말씀하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생활 습관, 운동이 잘 안 한다든지, 네네. 네. 좀 신체 활동이 좀 줄어든다. 소파에 하루 종일 앉아서 앉아 TV만 있다든지. 본다든지 이런 두 가지 원인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독소들이 계속 장 내에 장 점막에 공격을 계속 하게 되고 손상을 계속 주면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세포가 이제 정상적으로 그래요? 증식하면서 암세포로 변하는 경우가 네. 있죠. 요즘에 저희 주변에 제 또래들은 대장 내시경 많이 받지요. 그런데 용종이 발견돼서 뛰었다는 친구도 많고, 저도 몇 개 뛰었고,
그러면 그 용종이 암으로 진행된다 그러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이 용종 중에서 30% 정도는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선종인데요. 이를 방치하면 5에서 10년 후에는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예. 주기로 검사를 하라고 막 그러죠. 네네네. 그렇군요. 바꿔 말하면 선종성 용종만 잘 발견해서 제거해도 암으로 가는 길목을 바로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내시경을 받지 않더라도 좀 장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있으면 좋지요. 그렇죠. 음식을 먹었는데 이것이 잘 내려가고 있나? 내려가지를 못하고 장에 정체해 있으면은 거기서 가스도 발생하게 되고 독소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 장이 처지게 돼요. 그 장이 처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장 기능을 좀 측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이 처져 있는지 안 처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배꼽에서 이 아래쪽으로 이 삼촌이라는 길인데요. 삼촌이라는 길이는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내 손가락을 딱 포개했을 때 요 길이에요. 요 길이. 삼촌이 그렇죠. 네 풍막한 개를 길이. 그 부위를 꾹꾹 한번 눌러보시고요. 눌렀을 때. 예, 눌렀을 때 탄력이 있으면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들어가 주면 장 처짐이 일단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 쏙 들어오는데? 아니요, 난공불락인데 움직이질 않는데? 움직이질 않아. 진짜로? 아니구나. 그래도 예. 위에도 이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옷이 들어가는 여기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옷이 들어가는 거지, 배는 거기 땅땅하시고 제가 살짝 땅땅하시고. 딱한 거. 복근 때, 식스팩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도 유희빈 씨보다는 좀 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야. 아니 뭐 아니요. 자연스러운 나이가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상이죠. 예. 네, 이렇게 강쌤처럼 지금 따라해보신 분들 중에서도 생각보다 손가락이 안 들어가서 당황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예. 네, 이거 네. 어떻게 패나 걱정되시죠? 그래서 저희 지바고 팀이 바로 장 독소 빼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오. 시작. 매일 경쾌한 음악으로 아침을 시작한다는 오늘의 주인공. 맨손 체조도 거뜬할 정도로 활기가 넘치는데 하지만 그녀에겐 아픈 사연이 있다고. 제가 몇 년 전에 대장암을 진단받고 수술도 하고 항암도 12번 했어요. 대장암 이겨내고 장건강 미인으로 변신한 조숙현 씨. 둘, 셋, 차렷! 야, 그거 하고도 못하면 어떡해. 7년 전 갑작스럽게 찾아온 대장암. 돌이켜보면 위험 신호가 있었다. 그 변도 가늘어졌을 거랬는데 저는 제 가는 변을 본 적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비대, 요즘. 그리고 방귀 냄새도 독하고 변 냄새도 되게 지독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화장실을 가면 내가 그 내 냄새에 싫으니까 볼일을 보면서 그냥 물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고 비대 쓰니까 휴지에 뭐가 묻을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비대 있는 칸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서 없는 데에서 볼일을 보고 휴지를 썼는데 느낌이 뭔가 변을 보면서도 이상했어요. 근데 휴지를 떴는데 휴지 자체가 손바닥만큼 피가 묻어났어요. 그 새빨간 거. 네. 혈변 후 찾은 병원에서 내린 대장암 3기 선고. 대장 20cm를 잘라내는 대수술과 항암 치료를 했지만 암이 폐까지 전이되고 말았는데 항암이 딱 시작됐는데 이거 장난 아니더라고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밀대, 이렇게 주사 매달린 밀대를 몰래 조심조심 물고 가는데 화장실 문을 열으려고 손을 잡는 순간에 그냥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뭐가 쿵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딱 눈을 떠보니까 내가 병실 바닥에 누워있고 그 전원 스위치가 빠진 것처럼 그대로 모든 게 의식이 스물대면서 그냥 무너져 나가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방어를 못하는 상태. 그래서 저기 했는데 밤에 내려가지 못하고 계속 먹지 못하고 토하니까 이렇게 주사기 거기다 까만 봉지를 매달아 주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이. 거기다 토하다가 두 번째는 기절하면서 발작을 했어요. 토하다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엄마가 그런 검사를 받고 있는 것도 몰랐고 그런 큰 병에 걸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엄마가 너무 젊은데 그래서 그때가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병상에서 힘겹게 써내려간 그녀의 심경. 일기를 하루하루 쓰셨나 봐요. 네, 맞아요. 끝을 모르는 투병 생활 중 눈에 밟힌 건 역시나 가족이다. 저는 그냥 너무 고마워요. 그냥 존재 자체가 고마워요. 그냥 걸어 다니고 밥 먹고 저랑 같이 얘기하고 여행 다니는 것 자체가 고맙고 제 주변에서 너무 신기하세요. 세상의 모든 엄마는 위대하다고 했던가. 삶에 대한 굳은 의지와 가족들의 응원 덕분에 그녀는 건강을 회복했다. 아이고 시원해 시원해. 좋아. 대장암 투병 후 변한 게 많지만 제일 달라진 건 생활 습관. 이렇게 틈만 나면 운동을 즐긴다고. 거의 잡았습니다. 사리 왔어? 일로 와, 사이도 해. 저도요? 사이도 해야 돼. 봐봐, 내가 보여줄게. 네. 발을 딱 중심을 잡아. 그러니까 앉아. 일단 중심이 앉아. 사위 사랑은 역시 장모라고 백년 손님에게 운동을 가르쳐 주는데 골반에 맞잖아. 그래서 이게 자세가 잡혔으면 그다음에 팔을 뽑아낸다고 생각하고 쭉 뽑아서 이렇게 복부를 늘려주는 자세가 장에 좋은 자극을 준단다. 이렇게 흔들어줘도 되고. 오빠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호기롭게 도전한 사위. 양말을 신었거든 지금. 단번에 성공하나 했는데 이런 마음과 달리 몸이 따라주질 않나 보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장모님이 아니다. 근데 이걸 못하면 그대로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의자 대신 이렇게 뭐 어깨를 한번 들었다 놓으면서 딱 이건 할 수 있겠다. 이거는 아까 했었잖아. 이렇게. 그러면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TV 볼 때 이러고 보면 자세가 반듯하지. 어깨 한번 올렸다가 뒤로 돌려가지고 내리고 다음 어깨 펴고.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사실 그때는 따라한다고 이렇게 하지면은 진짜 뒤돌아서면 다 까먹어요. 집에 가서 전혀 이렇게 올 때마다 한 번씩 따라하는데 힘들어요. 잠깐만. 이젠 좀 쉬나 했는데 요가 매트까지 깔고 본격적인 장 건강 운동에 돌입한 숙현 씨. 웬 막대기를 들고 오더니 배를 꾹꾹 누른다. 사실 이게 그녀만의 장 독소 빼는 마사지법. 절국공이를 이용해 장에 자극을 주는 건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여기 자극을 줌으로써 장 운동의 활동이 활성화가 돼서 변비에도 좋고 또 설사하는 분들한테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어요.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였죠? 배꼽 정중앙에서 양쪽으로 손가락 3개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폭이죠. 이런 폭. 곳이거든요. 예. 그쵸? 정확하다, 쌤. 예, 맞습니다. 천추혈이요. 장 기능이 모여있는 아주 집약되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좌우 3c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천추혈을 마사지하면 소화는 물론 장내 가스와 대변 배출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장 독소 빼기 비법은 바람 빼기 운동. 장 운동도 원활해지고 독소 제거에도 효과적이라고. 사실 이게 가스가 안에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방귀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떤 때 방귀도 나오고, 트림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자극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은요. 장이 연동 운동을 도와주게 되겠죠. 연동 운동이 좋아지면은 노폐물이 쌓일 새가 없잖아요. 독소가 만들어질 시간이 줄겠죠.
그러면은 암을 발생할 수 있는 독소가 장 점막이 달라붙는 그런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때문에 이 건강 관리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동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리 펴고 기지개 한번 쭉 위로 올려서 쭈쭈쭈쭈 쭈쭈쭈쭈 시원하지? 쭈쭈쭈쭈. 자 이제 차렷을 하고 정말 가스 나올 것 같아요. 무릎 세워가지고 하지 마, 하지 마. 어렵게 되찾은 장 건강. 그 소중함을 알기에 식단에도 신경을 쓴다. 장 건강을 위한 해독 밥상. 자연식 위주로 챙겨 먹는다는데 전복하고 죽순하고 넣어서 볶음 요리요. 건강한 한 끼를 위해 완도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전복과 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죽순은 제철에 대량으로 사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다. 육사시미까지 없어 먹을 정도로 이 고기를 보면 알았어요. 아, 쟤 맛있겠구나, 맛없겠구나. 그리고 살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고기 보면 부위를 알아요. 아, 쟤 진짜 괜찮겠다. 이 정도로까지 좋아했는데 아프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육식을 먹으나 뭔지 부담스럽고 그 다음날 컨디션도 안 좋고. 식단을 바꾸고 늘 더부룩하고 예민했던 장이 좋아졌다는 그녀.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죽순은 장 운동을 도와 변비 예방에도 좋다는데 딸, 그것 좀 줘. 그리고 그녀의 해독 밥상에 꼭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다. 수상한 가루를 뿌리는데 후추 같기도 하고 도대체 정체가 뭘까? 이거 다시마 소금. 일단 소금도 그냥 소금보다는 천일염하고 다시마하고 같이 하니까 맛이 한결 올라가기도 하고 소화흡수에도 좋고 또 배변 활동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다른 양념 합중용보다는 천연재료 쓰느냐고 이렇게 만들어 쓰고 있죠. 먼저 다시마는 타지 않게 약한 불에서 구워준다. 이는 다시마의 남은 수분을 날려주는 것. 간수를 빼서 짠맛을 줄인 천일염과 구운 다시마를 믹서에 갈아주면 해독 밥상의 감초 다시마 소금 완성. 요리 하나가 안 돼서 이렇게 했는데. 그녀가 마지막으로 꺼낸 비장의 무기. 바로 직접 담근 포도 식초다. 소화는 물론 피로 회복에도 좋아 볶음이나 무침 요리에 자주 사용하는데 이게 설탕이 전혀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순수 포도하고 식초로 발효식초 해서 같이 만드는 거예요. 포도 식초는 미역 무침에도 딱이다. 새콤하겠지 뭐, 그죠? 네, 식초가 당장 볼 때는 산성일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먹고 나면 마지막 대사산물은 이 알칼리성 작용을 해요. 변해요? 예, 그래서 암 환자들은 식초를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미역의 알긴산 성분은 장내 독소를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맛있을 것 같은데 아주. 벌써부터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맛있긴 하겠다. 장독소 시원하게 날린다. 천연 조미료로 차린 해독밥상 완성. 담백하게 차려낸 식단. 소화에도 부담이 없겠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꾸준한 관리 덕에 이제는 대장암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따뜻한 한 끼를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는 조숙현 씨. 죽순 당신 아니에요. 제 거예요. 이제 뭐 보면서 못 먹으면 힘들어하니까 낮에 저 혼자 먹고 낮에 혼자 싹 먹고 안 먹은 척하고.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 제맛이죠. 이게 좋더라고 나도. 근데 이게 보니까 또 못 먹는 거래. 못 먹는 거. 계속 거기만 보고 계세요. 제가 겪었던 거를 이제 공유를 하면
많은 사람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막연하게나마. 우리 가족 모두 파이팅! 웃으면서 지난날에 힘들었던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데 그 시간을 맞춰서 장 운동하는 그 마사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래 씨 같은 경우는 휴지 두루마리 휴지로 꾹 15초 정도 양쪽을 눌러준대요. 그래요? 그럼 쾌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두 개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그 뾰족한 데가 낫지 않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만성 스트레스 변비나 스트레스성 설사 있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 이 천추혈을 이런 방식으로 자극을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되게 지바고팅 가시더니 혈색이 막 펴져지시면서 네. 열심히 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요. 네. 하지만 저희 팀엔 이분이 있습니다. 지민이와 재민이가 찰떡호흡을 자랑하는 저희 닥터TV 준비한 소식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장의 찰떡 같은 정보 준비했으니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47년 우리 나이로 75세 김길입니다. 81살 양성입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49년 됐어요. 큰딸이 이제 50살이니까 49년 되었네요. 말이 안 되잖아. 결혼 전에 애기가 생겼어. 아니, 큰애가 49세 맞아요. 50살이니까 50이 안 49세라고. 우리 나이로 다 자르죠. 미우나 고우나 서로의 두 손을 꼭 잡고 함께 살아온 부부. 고추장, 된장? 고추장, 된장 둘 중에 더 좋은 거 선택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된장. 오.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하나, 둘, 셋. 김치찌개. 고기, 채소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고기. 채소. 육고기는 안 먹고 먹는 거는 이제 콩으로 이제 단백질을 보충해줬고 그때부터 안 먹기 시작해서 그렇게 수술 후에 완전히 전신 마취 시켜가지고 S자 20cm 잘라냈죠. 당시 수술의 어려움을 짐작케 하는 배를 가로지른 흉터. 됐었는데 20여 년 전 일이지만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는데. 혼자 가서 판명을 받고 나오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야. 병원에서 집에까지 오는데 앞이 안 보여. 혼자 운전하고 오면서도. 그래서 이제 집에 못 들어가고 한참 이제 밖에 있다가 들어가서 애들 앉혀놓고 엄마가 약을 먹으면은 평생을 먹어야 되고 수술하면 단번에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끝내는데 어떻게 해서 못 가거든. 다 수술하재요. 약을 못 먹으니까 엄마 약 못 먹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수술해보세요. 이제 병명은 모르고 될 수 있는 한 가족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저기 안 주려고 부담 안 주려고 혼자 많이 사귀었죠. 촬영하지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으면 그냥 하나도 못 먹고 먹을만 하면은 또 항암이 또 주사를 맞아야지.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죠. 고된 항암 치료와 수술 후유증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가족들 덕분이었다. 1년 동안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을 해요. 또 5년 동안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그 이제 10년 안에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딱 10년 넘어버리니까 의사 선생님 오지 말래요. 다 승리했다고 다 나섰다. 이제 그런 거. 그녀의 장 건강 회복 비법을 알아보기 위해 찾은 집. 제철 맞아 싱싱한 이 배추가 그녀의 장 건강을 지켜준 1등 공신? 배추 이쁘죠? 아침 저녁 올라와 보니까 좋아요. 정서적으로도 좋아요.
저게 그 키우는 과정을 보는 것만 해도 네네. 정신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힐링이 되고. 자식 농사를 무사히 마친 뒤 부부가 소일거리 삼아 시작한 옥상 텃밭. 한 해 잘 기른 농산물은 부부의 또 다른 자랑거리다. 품질 있게 좋아요. 이거 잘 말랐어요. 품질이 좋아요. 정성 들여 키우고 시간 들여 말리니 빛깔 한 번 참 곱다. 간장. 장 건강에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만큼 발효식품들도 직접 담가 먹기 시작한 지 오래다. 냄새 엄청 좋네요. 맛있어요. 된장고추장 간장을 담아서 먹어요. 그걸 또 동기간 나눠 먹고. 우리 시동기간들 또 좋아해가지고 와서 언니 된장 떨어져서 고추장 떨어져서 다 줘. 원더우먼. 원더우먼? 왜 어머니 원더우먼이에요? 모든 게 잘해요. 네. 바늘 가는데 실 가듯 무엇이든 함께하는 부부. 더 꾸겨, 더 구겨. 아버님 괜찮으세요? 부군과는 달리 유연한 운동 실력 뽐내는 부인. 부군 말대로 뭐든 잘하는 원더우먼답다. 아버님 좀 뻣뻣하신데? 그죠? 운동 부족이야. 차이가 많이 나시는데요, 아버지? 왜 이렇게 힘들까? 많이 해요, 이거. 아버지 힘드신가 봐요. 숨소리가 장난이 아니신데? 왜, 힘을 빼야지. 이렇게 봐봐. 이렇게 하고, 자, 반대손. 우리 제부 이름이 반대야. 자, 힘을 빼. 그래야 힘이 안 들지. 장 운동 시키는 거지. 아무래도 배를 움직여 주니까 장 운동 시켜줘. 이렇게 하면 가스도 빠지고 그래요.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할 수 있는 동작들 위주로 운동하는 그녀. 쉽고 간단해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하고 있다. 근데 운동 난이도는 저희가 조금 한 수 위지 않나. 운동을 난이도를 높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연세가 20살이 더 많으세요. 쌤 빨리 뭐라고 해주세요. 맞는 말씀이거든요. 옥상에서 내려온 후 마실 음료를 준비하는 그녀. 한 잔씩 마시면 목도 축이고 건강에도 좋다는데. 요거트 가루 이런 건가? 요즘 요거트도 글쎄. 가루가 있거든요. 그쵸. 가루가 많이 나오긴 하죠. 요거트도 장에 좋잖아요. 맛이 좋네. 맛이 좋으니까 드리지. 규래 씨 부부가 매일 챙겨 마신다는 이 음료의 정체는? 유산균 챙겨 먹는 거예요. 수술 오고 방구가 많이 나왔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막 방구 끼니까. 근데 이 유산균 먹으면서 그 조절이 돼요. 어느덧 식사 시간. 그녀가 가장 즐겨 먹는 식재료를 활용해 손맛을 발휘할 예정이다. 묵은지가 유산균이 먹이가 되니까 필히 먹어야 돼요. 묵은지는. 맛있잖아요. 맛있고.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를 좋아하는가 봐요. 아삭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묵은지를 참기름, 깨등과 함께 무쳐 먹기만 해도 그 맛이 일품.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묵은지에 곁들이면 맛도 어울리고 장 건강을 챙기는데 더욱 도움을 준다는 이 분말의 정체는 뭘까? 이거는 포스트 바이오틱스인데요. 애들한테 부탁해서 많이 사서 먹고 그래요. 운동 후 부부가 물에 타서 마시던 것도 바로 포스트 바이오틱스였다. 직접 기른 배추로 담가 묵힌 묵은지 재등장. 먹기 좋게 손질한 새콤하게 곰삭은 묵은지를 활용. 가장 자신 있는 요리를 만드는 중이다. 묵은지 요리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재료 돼지고기와 함께 정성 가득 고 끓여주면 속까지 촉촉하게 배 들어가는 양념.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 맛. 한국인의 밥도둑 돼지고기 김치찌개. 그전에는 아예 안 먹었어요. 고기는. 20년 딱 20년까지는 안 먹었어. 아니 나이 들면은 자꾸 고기 육고기 먹으라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 먹어야지 저게 이제 좀 힘이 있고 면역도 생기고 그런다 그러니까 면역도 생긴다니까 먹죠. 어머니의 손맛이 더해진 장 건강 밥상 완성. 너무 맛있겠다. 어머, 저 집에 양딸로 들어가고 싶네요. 그녀만의 비법이 더해져 맛도 영양도 업그레이드된 묵은지 무침. 있어. 아, 기와이면. 됐어요. 너무 뺏으시는 거 아니야? 이거 먹어. 이거 좋아. 함께 먹는 밥 한 끼가 더없이 소중한 시간. 맛있다. 수술 후 일상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았다는 귀래 씨. 남은 여정 동안에 건강에 사는 거야. 건강합시다. 좋습니다. 참 20년 넘게 재활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참 좋은데, 그런데 유산균 종류가 점점 늘어나서 제가 프리바이오틱스 겨우 외웠는데 또 뭐 아까 포스트 바이오틱스. 또 새로운 게 또 나왔네. 네, 그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변천을 살펴보면은 1세대는 유산균 자체인 프로바이오틱스고요. 2세대는 유산균의 그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라고요. 3세대는 그 유산균과 유산균 먹이가 함께 들어있는 신바이오틱스, 같이 있다는 뜻으로 신바이오틱스가 있고요. 그 이후에 4세대가 포스트 바이오틱스로 신바이오틱스에 유산균 대사 산물까지 추가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유산균 대사산물이 뭐예요? 유산균 대사산물이라는 거는 유산균이 먹이를 먹고 소화를 시킨 다음에 생긴 유산균 배양 건조물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두 가지 색깔의 찰흙을 섞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서로 다른 색깔이 섞여서 새로운 하나의 색깔의 찰흙이 만들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유산균도 먹이를 먹고 소화시키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유산균 배양 건조물을 아예 추가를 한 것을 말합니다. 훨씬 또 빨리 되겠군요. 네.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의사 선생님 같아요. 의사 맞아요. 아니 이게 저랑 맨날 이런다고 의사 아닌 줄 알았어요. 그렇게 들어도 굉장히 전문적이어서 지금 약간 감동받았어요. 너무 침착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뭐 프리바이오틱스, 뭐 프로바이오틱스 막 너무 시중에 많잖아요. 이런 다른 유산균들과 솔직히 뭐 한 끗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특별히 좀 이렇게 댓글 들어오겠다. 특별히 좀 이렇게 더 큰 차이가 있나. 아까 제가 면역 세포는 장 점막에 위치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면역 세포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장 점막을 뚫고 들어가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네. 그 장 점막을 통과할 수 있는 건 바로 유익균이 아니라 네. 이 유산균 배양 건조물입니다. 아시겠어요? 대사산물도 종류가 엄청 많고 효과도 제각각이라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실 분이 이분이 아니라 저희가 다른 분. 한번 또 그분이에요. 저희 한번 네, 모셔봤거든요. 그분, 예. 네. 자, 알려주세요. 포스트바이오틱스의 대사산물의 종류는 단쇄지방산, 또 항균 펩타이드, 효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단쇄지방산은 장 산피세포와 또 주요 에너지원으로 유익균이 잘 증식하도록 하고요. 또 항균 펩타이드는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해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사산물의 종류 중 하나인 효소는 소화하기가 힘든 식물 유래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장 건강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최근 포스트바이오틱스 관련해서 지민 씨, 유빈 씨가 반가워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되면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서 비만 세균을 억제하기 때문에 내장 지방을 감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럼 유산균이라는 게 사실 장까지 살아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렇죠. 우리 이혁재 선생님,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어떻습니까? 네, 보통 유산균은 위산이나 소화 효소 등에 의해서 90% 이상 사멸이 됩니다. 그 반면에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요, 이 생균뿐만 아니라 유산균 배양 건조물이 함께 들어있어서 열과 산에 강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유산균 배양 건조물은 점액을 통과해서 더 직접적으로 상피세포를 자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역시 좋습니다. 역시 우리 편이었어요. 진정한 의사죠. 이 편, 내 편 따지는 게 아니라 좋은 의견은 언제나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럼요. 잘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최후 변론 시간이 왔습니다. 두 팀장의 변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유비 씨부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이 더부룩하고 불편하셨다면 이게 다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들이 장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독소가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 마사지, 그리고 저희가 특히 아까 알려드렸던 천추혈 여기 자극해서 독소 빼기 운동으로 독소와 아름다운 이별하시기 바랍니다. 아, 좋은 의견이에요. 네. 자, 이별은 아름다운 이별은 없어요. 장이 편안해야 건강도 편안해지는 거 아시죠? 유익균이 활발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포스트바이오틱스와 함께 유산균으로 장내 환경을 잘 만들어 보자고요. 누구랑요? 지민이와 재민이가 함께 만들어 드릴게요. 대장암 수술 이후 장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호선 씨. 이제는 올바른 장 관리법을 알고 싶다는 그녀를 위한 맞춤 솔루션은 유호선 씨를 위한 솔루션을 먼저 발표해 주시죠. 장 튼튼 바람 빼기 운동으로 장 독소를 배출하라. 네. 포스트바이오틱스와 같은 장 건강에 도움되는 식품을 섭취하라.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산균 배양 건조물을 섭취한 결과 장 세포를 촘촘하게 결합시켜서 면역 조절을 할 뿐만 아니라 혈압 관리, 비만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정상 세포를 보존하면서 대장암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의 의뢰인 유호선 씨, 저희가 준비한 솔루션 잘 실천하셔서 장 건강 찾기 바랍니다. 닥터 지바고가 유호선 씨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장 관리가 시급했던 의뢰인. 그녀에게 맞춤 솔루션이 전달됐다. 운동 부족이었던 호선 씨, 잘 따라할 수 있을까? 아직 정확한 자세는 힘들어 보이는데. 이게 유연성 때문인지 아니면은 배 때문인지 좀 힘드네요. 하지만 이제는 뛰어난 유연성을 자랑하는 의뢰인. 어느덧 완벽한 자세를 뽐낸다. 저번에는 여기까지 안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요. 확실히 좋아졌죠? 그쵸? 네. 하루하루 성실하게 솔루션을 따르고 있다는 호선 씨. 이 포스트바이오틱스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요, 이 분말가루 기준으로 해서
2.5g 이 드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고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솔루션을 적극 활용해 앞으로 더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그녀. 닥터지바고에서 많은 것을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더 많은 자료도 또 조사해보고 제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닥터지바고 감사합니다. 닥터지바고 화이팅! 나이가 들면서 내 몸에 찾아오는 각종 염증 질환들. 그중 만성화된 염증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당뇨, 고혈압, 심내혈관 질환, 그리고 암까지 유발한다. 진무게 암살자 만성 염증을 막는 특급 비법,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그 암 수술 이후에 정말로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쌤 왜 저쪽 팀에게 이렇게 잘한다 이혁재. 좋은 의견에는 내 편, 이 편이 없는 거죠. 그럼. 김치찌개? 근데 아까 붉은 고기는 장이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고기를 먹더라도 그 직화구이가 아니고 저렇게 삶아서 먹는 고기는 그래도 좀 덜하죠. 그래요? 몸에. 네. 오늘 유미 씨 질문이 도움이 안 되네요. 채널 A